네, 오늘은 유니트 21의 광사의 생략에 대해서 그리고 한정사 개념 특강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사 어와 도가 불필요한 경우를 볼 텐데요. 어는 하나의 뜻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더는 그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명사를 특정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쓰임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죠. 언제 그러냐면은 자, 명사가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를 의미하는 어를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는 거겠죠. 명사 앞에. 그리고 일반적 의미예요. 막연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이거나 특정화시키는 명사를 특정화시키는 정관사 더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Men fear death입니다.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뜻이고요. me는 일반적 의미의 사람들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어나 더를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고요. death란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당연히 어를 쓸 필요도 없겠고 일반적 의미의 죽음이기 때문에 더를 쓸 필요도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기는 주로 질소로 구성됩니다. 일반적 의미의 셀 수 없는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나 더를 역시 앞에 사용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무관사 하시면 되겠고요. 질소 앞에도 역시 어나 더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물질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이면서 특정화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질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이름이나 과목이나 운동 경기나 언어 앞에는 어나 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은 나갔는데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 디너나 브렉퍼스트나 아침 식사나 런치나 브런치나 아점 이런 경우에 식사 이름 앞에 어나더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알렉스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듣는 걸로. 경제학 학문 이름인데요. 이 경우에도 무관사입니다. 어나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Mr. Smith가 plays tennis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테니스를 칩니다. 운동 경기나 게임 이름, 바둑이나 체스나 이런 것들 어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안 쓰고 있고요. 주의할 거 play ball. 공은 원래 쓸 수가 있는데요. 공놀이라면 또 어더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공놀이. play ball입니다. 그 다음에 I can speak Korean. 나는 한국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코리안이 한국어입니다. 역시 어나 더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CF를 보겠습니다. 디너인데 앞에 어가 쓰였네요. 네,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조금은 구체화된다 보고서 근사한 식사 뭐 이런 의미로 형용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식사 이름 앞에 어나 모음이면 언이나 이런 부정관사 쓰임이 틀린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m a Korean. 이때 코리안은 한국인이 되겠고요. 한국인. 한국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베이스볼인데요. 이때 베이스볼은 야구가 아니라 야구에 사용되는 공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베이스볼이나 투 베이스볼스나 더 베이스볼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스포츠 이름에는 이렇게 볼로 이렇게 끝나는 스포츠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포츠 이름일 때는 어나 더를 쓰지 않고요. 그러나 공일 때는 또한 어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eal이라는 단어가 있죠. 식사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 의미의 식사예요. 그래서 a meal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mathematics는 수학입니다. physics는 물리학이고, statistics는 통계학입니다. 학문 이름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끝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문 이름은 복수형이라 하더라도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학문 이름은 단수 취급을 합니다. Statistics is very difficult. 통계학은 매우 어렵다. 이때는 통계학입니다. 학문이 되겠을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오른쪽 문장 보니까 경제에 대한 통계학이라 하려 했더니 아가 썼단 말이죠. 학문 이름은 단수 취급을 하겠는데 그러면 아가 틀렸을까라고 봤더니 이건 또 맞는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statistics가 여기서는 학문이 아니라 통계 자료입니다. 이렇게 통계 자료로 쓰이는 경우에는 복수 취급을 한다라고 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통신수단을 말할 때 by 다음에 버스나 서브웨이나 트레인이나 여기 앞에 어나 더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통신수단 by airmail, by fax, fax로 by airmail, 항공 우편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편, 팩스로 이럴 때는 by a 더 사용하지 마시고요. 걸어서도 마찬가지죠. on foot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in이나 on 같은 걸 써서 나타내는 교통수단일 때는 이렇게 어를 수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장소의 본래 목적을 말할 때 go to 뒤에 이 명사들이 어더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본래의 목적을 의미할 때 그렇습니다. go to bed 하면은 침대로 볼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잠자러 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럴 때는 go to bed입니다. go to prison 하면은 투옥되다 뜻이겠죠. 감옥에 투옥되다 이렇게. go to school 하면은 공부하러 학교 가는 것이고 go to church 하면은 예배 보러 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go to sea 하면 선원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go to court 하면은 재판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본래 목적을 의미할 때는 another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my gym bag is under the bed. 이때는 이제 침대를 그냥 의미하기 때문에 the bed나 침대 하나면 a bed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장 보면은 I went to the church to see the stained glass. stained glass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갔대요. 이거는 당연히 예배 보러 가는 경우가 아니라 교회에 간 거니까 어떤 교인지 서로 알고 있나 봐요. 더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건물의 본래 목적일 때는 other를 사용하지 않고 go to 건물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장소 이런 표현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요. 한정사 개념 특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요. 관사나 지시형용사, 소유격이나 수량 표시를 말하는데 자, 우리가 명사를 설명할 때 명사 앞에 형용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happy나 kind나 beautiful이나 이런 단어가 진짜 형용사인데요. 지금 언급한 관사나 형용사나 지시형용사나 소유격이나 수량 표시는 진짜 형용사하고는 뉘앙스가 다소나마 좀 다릅니다. 그러나 뒤에 명사에다가 성격의 명사의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통합적으로 한정사라 그래요. 영어로는 determine라고 하는데요. 형용사하고는 다릅니다만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의 성질을 다소나마 영향을 준다. 이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어하고 on, 부정관사, 정관사, 지시형용사라는 것은 this, 어떤 명사, that 명사, those 복수형 이렇게 써가지고 명사 꾸미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되는 this나 this나 that이나 those를 지시형용사라고 그러고, 소유격은 아시겠죠? 그녀의, 그들을 해가지고 어떤 명사를 이렇게 또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량 표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몇몇의, 많은 이런 표현들이 뒤에 명사에다가 이렇게 수적 의미를 더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한정사 두 개가 동시에 한 명사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방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한정사 보이시죠? 정관사 더가 그 가방이라고 쓰였고요. 이 가방이 또 내 가방인가 봐요. 소유격이 나와서 my the bag 쓰였습니다. 이렇게 한정사 두 개가 동시에 한 명사를 설명을 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체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의자가 한 개인가 봐요. 체어인데요. 또 이 의자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 한 의자 이런 식인데요. 이렇게 한정사 두 개가 명사를 동시에 설명하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로 people 명사를 many가 설명하고 있고 더가 설명하려고 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한정사 두 개가 동시에 한 명사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고, 자, friend가 명사인데요. 어하고 소유격이 동시에 한 명사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밑에 이들을 좀 볼게요. 자, my하고 어가 friend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자, 소유격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hairless my,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관사, 수량 표시, 지시형용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소유격을 어떤 식으로 써버리냐면 the of를 사용해가지고 소유 대명사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맞는 게 되고요. 왼쪽처럼 한정사 두 개가 하나 명사를 동시에 설명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한 친구는 my a friend가 아니라 a friend of mine입니다. 나의 세 친구들은 my three friends가 아니라 three friends of mine이에요.
헨리의 저 바이올린은 헨리's that violin이 아니라 that violin of 헨리스입니다. 알겠죠?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거를, 문법적으로는 이거를 우리는 이중소유격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요, 드레스라는 명사를 소유격 두 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경우는 도럴스가 딸의 옷 해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있지, 허는 드레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딸 해가지고 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사 앞에 소유격이 두 개 나왔습니다만 동시에 한 명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도 보면은 My father's office입니다. 소유격 두 개가 한정사가 동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office는 fathers의 설명을 받고 있고요. my는 father를 설명하기 때문에 동시에 한 명사를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맞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량 표시어구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앞에 더나 소유격이나 더 소유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한정사들이 특정하게 하는 한정사가 등장했고요. 명사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정사 두 개가 동시에 한 명사를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량 표시어구는 수량 표시를 먼저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 of를 동반하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더나 소유격 명사들을 뒤쪽에다가 이렇게 써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맞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all이나 both 같은 경우는 of가 이렇게 생략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수량 표시어구하고 소유격 정관사 같이 하면서 꾸미지 말고 어떻게 해라? 수량 표시어구 of 그 다음에 더나 소유격 명사 이런 패턴을 써라. 그 다음에 a lot of가 많은인데요. 사람들 이렇게 a lot of 자체는 of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people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the people 이런 식으로 더를 수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고요. 많은 그 사람들 좀 특정화된 경우고 둘 다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다시 한번 수량 표시어구 뒤에 혹시 수량 표시어구 뒤에 of가 수반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뒷명사는 더나 소유격 등이 수반된 명사 구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바로 명사 수량 표시가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 of를 동반하면은 이렇게 붙여라 이 말이죠. 왼쪽처럼 이렇게 연속 두 개를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가 불필요한 경우는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더가 불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인 의미나 막연한 의미, 즉 구체적이지 않고 특정화되지 않는 경우는 더를 쓸 필요가 없겠고요. 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복수형일 때 어를 앞에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를 의미하는 안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앞에 어를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식사, 이름, 아침, 점심, 저녁, breakfast, lunch, brunch나 디너, 어도 쓰지 않고요. 과목, economics나 mathematics, physics나 statistics 어도 쓰지 않고요. 운동 경기, 테니스 등 바스켓볼이든 운동 경기 앞에는 게임 이름 앞에는 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베이스볼, 야구 공일 때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 이름이 형용사를 동반하면 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statistics가 통계 학일 때도 있지만 통계 자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통수단 나타낼 때 by 뒤에 subway, train, by bus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도 사용하지 않고 by fax, 우편도 통신도 마찬가지고 우편도 by airmail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go to 다음에 건물의 본래 목적 go to bed 잠자러 가다 go to prison 투옥되다 go to school 공부하러 가다 go to church 예배 보러 가다 go to sea 선원이 되다 go to university 대학에 공부하러 지나가는 거죠. go to court 재판받다 이런 표현일 때 건물의 본래 목적이니까 go to하고 이 건물 장소 사이에 어들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사 개념입니다. 형용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명사의 성격을 다소나마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고요. 관사나 지시형용사, 소유격, 수량 표시가 이에 해당이 되며 한정사는 동시에 한 명사를 두 개 이상 앞에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그랬고 이중소유격적 쓰임 같은 거나 수량 표시어구라면 of를 수반해서 특정화된 더나 소유격을 뒤로 뺀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심하라 했습니다. 동시에 한 명사 설명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녀의 딸, 그 딸의 옷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